1991년 도쿄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남자 멀리뛰기 역사에 길이 남을 명승부가 연출됩니다. 이 명승부의 주인공은 바로 올림픽 4관왕을 차지하며 육상 황제에 올랐던 칼 루이스와 그런 칼 루이스에게 가려져 있던 마이크 파울이었는데요. 경기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모든 이들이 루이스의 승리를 점쳤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루이스는 81년부터 91년까지 약 10년에 걸쳐 올림픽과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를 포함한 멀리뛰기 대회에서 무려 65연승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죠. 반면 마이크 파울은 88년 서울 올림픽 멀리뛰기에서 은메달을 차지하기는 했지만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칼 루이스를 이긴 적이 없었기에 모두가 루이스의 승리를 예상했던 거죠. 하지만 경기는 모두의 예상처럼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두 선수는 1차 시기부터 예상에 벗어나지 않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루이스는 8m 68cm를 뛰어 단번에 대회 기록을 작성하며 1위로 올라서지만 파울은 7m 85cm를 뛰며 예상보다도 좋지 못한 다소 실망스러운 기록으로 경기를 시작합니다. 이후 2차 시기에서 파울은 1차 시기보다 훨씬 나은 8m 54cm를 기록하며 자신이 왜 2인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증명했고, 루이스는 도움닫기 파울을 범하며 경기는 3차 시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어진 3차 시기에서 파울은 8m 29cm를 뛰며 다소 아쉬운 기록을 남기게 되는데요. 반면 루이스는 8m 83cm를 뛰며 멀리뛰기 세계 랭킹 1위의 위엄을 보여줍니다. 다만 루이스의 3차 시기 기록은 세계 공인 기록으로 인정되지는 않았는데요. 육상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바람은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뒷바람이 평균 초속 2m 이내일 때만 공인 기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인 기록과는 별개로 대회 순위에는 반영이 되는데요. 그래서 루이스의 3차 시기는 초속 2.3m의 뒷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공인 기록은 아니었지만 순위에는 반영이 된 거죠. 결국 파울은 1등을 하기 위해서 루이스의 비공인 기록을 넘어야 했는데요. 그렇게 4차 시기에 들어선 파울은 루이스와 비슷한 어쩌면 그 이상의 점프를 한 것으로 보였지만 아쉽게도 도움닫기 파울을 범하며 다음 시기를 기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이스는 4차 시기에서 마치 하늘을 걷는 듯한 엄청난 점프를 보여주며 무려 23년 전에 세워진 세계 기록인 밥 비먼의 8m 90cm보다 1cm 더 멀리 뛴 8m 91cm를 기록하게 됩니다. 물론 이 기록 역시도 초속 2.9m의 뒷바람으로 공인 기록으로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루이스는 밥 비먼의 기록을 넘어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비먼은 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 멀리뛰기에서 8m 90cm를 기록하며 육상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었습니다. 당시 비먼은 생애 첫 올림픽의 첫 결승 무대 첫 시기에서 세계 기록을 무려 55cm나 경신시키면서 2위와는 71cm의 차이를 내며 압도적 승리를 가져갔었습니다. 이 덕분에 비몬의 이름을 따 운동선수가 이전과 엄청난 차이가 나는 압도적인 성과를 냈을 때를 뜻하는 비몬에스크라는 새로운 표현까지 생겨났었죠. 게다가 비몬의 기록이 깨지기 힘들다는 평가를 받았던 게 멕시코시티가 고지대에 위치해 비몬이 낮은 공기 저항을 받아 이 같은 기록을 세울 수 있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고, 실제로 이 기록은 20년이 넘도록 깨지지 않고 있었죠. 이런 기록을 루이스가 비공인 기록이기는 하지만 넘어서며 드디어 멀리뛰기 세계 기록이 경신되는 것 아닐까라는 기대를 모으게 되죠. 그리고 그 기대는 현실이 되었는데요. 다만 그 대상이 루이스가 아닌 파울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파울은 신중한 표정으로 5차 시기를 이어나갔고 마침내 드디어 멀리뛰기 역사에 남은 점프를 선보입니다. 파울은 마치 하늘로 날아가듯 엄청난 점프를 하며 8m 95cm를 뛰었고 뒷바람도 초속 0.3m에 불과했기에 공인 기록으로 인정받게 되죠. 이렇게 파울은 23년 만에 깨지지 않을 것만 같던 세계 기록을 경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광경을 지켜보기만 할 루이스가 아니었죠. 루이스는 곧이어 5차 시기에 들어섰고 파울의 세계 신기록에 불과 8cm 모자란 8m 87cm를 기록합니다. 이처럼 두 선수의 치열한 승부가 이어지자 마지막 6차 시기에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었죠. 먼저 마지막 시기에 들어선 파울은 도움닫기 파울을 범하며 경기를 마치게 되었고, 남은 것은 루이스가 자신의 기록을 넘지 못하기를 바라는 것 뿐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시기에 들어선 루이스는 다소 긴장한 표정과 함께 마지막 점프를 향해 달려갔지만 8m 84cm를 기록하며 끝내 파울의 기록을 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두 선수의 치열한 승부 끝에 파울이 우승을 차지했고 동시에 멀리뛰기 세계 기록 보유자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세워진 파울의 기록은 31년이 지난 2022년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파월은 세계 기록을 세웠지만 1년 뒤 창간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멀리뛰기에서 금메달을 따지 못했죠. 오히려 칼 루이스가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96년 애틀란타 올림픽 멀리뛰기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며 올림픽 4연패를 달성하게 됩니다. 사실 메달을 떠나서 두 선수 모두가 대단한 선수들인데요. 파월의 기록뿐만 아니라 루이스의 기록을 뛰어넘는 선수가 지금까지 없으니까요. 지난 도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선수의 기록만 봐도 8m 41cm로 이들과 거의 50cm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비몬의 기록은 올림픽 때 세운 거라 50년 넘게 올림픽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비몬이 비몬에스크를 보여준 것처럼, 그리고 파월이 23년 만에 세계 기록을 깜짝 경신한 것처럼 누군가 비몬에스크를 보여주며 세계 기록을 경신할 날이 오지 않을까요? 멀리뛰기 역사의 길이 남을 명승부를 펼친 마이크 파월, 칼 루이스였습니다. 그리고 각자만의 도전으로 관심을 사로잡은 스포츠 이야기를 전하는 스틸 더 쇼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